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강 벡터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까지 벡터의 의미와 벡터가 같다, 그리고 역벡터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얘네들은 벡터가 어떤 건지 익숙해지는데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찍었었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여러분이 역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공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문제를 꼭 열심히 풀어주시고 이번 강의는 좀 중요하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벡터의 합은 우리가 한번 들어봤죠. 3 더하기 4는 7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수의 합이라고 부르잖아요. 숫자의 합, 뭐 더하기, 플러스 이렇게 부르는데 벡터도 플러스 기호를 똑같이 씁니다. 뭐 이런 A라는 이름을 가진 벡터와 B라는 이름을 가진 벡터를 더해라 라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벡터를 더한다? 근데 벡터는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을 한다라 그랬죠? 이런 화살표? 근데 얘네들을 더한다는 게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벡터 합을 접할 때 오는 어색함이에요. 숫자는 더하는 게 익숙한데 화살표는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더해?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합에 대한 좀 이제 추상적인 의미를 하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제 차도 있었죠? 그리고 곱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벡터도 합차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통틀어 연산이라고 불러요. 벡터의 연산. 뭐 연산이란 말은 집합도 연산이 있었어요. 집합의 연산. 얘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런 거였고 함수도 있었죠. 함수의 연산은 뭐였냐? 합성함수. 그리고 뭐 역함수. 그리고 함수도 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에만 연산을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체계를 도입을 시킬 때 집합, 함수 이런 애들을 도입시킬 때마다 연산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 연산의 추상적인 의미는 뭐냐? 어떤 기존의 것이랑 또 다른 이제 제2의 기존의 것이 있어요. 얘네들을 어떤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뭐 3이라는 애가 있고 내가 4라는 애도 배웠어요. 그럼 얘네들을 합이라는 이제 이런 연산을 통해서 7이라는 새로운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합성함수 똑같죠? 어떤 함수 있고요. 그리고 g라는 함수도 있어요. 이 두 개의 기존의 것,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뭐 나타내는 겁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이용해서 제3의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연산입니다. 벡터의 합도 똑같아요. 벡터를 나타내는 어떤 화살표 한 개가 있고요. 또 다른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연산, 합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화살표를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연산의 추상적인 의미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그 입장에서 좀 봐주시면은 그래도 어색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화살표를 더해서 새로운 화살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벡터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울게 평행사변형 법칙, 삼각형 법칙, 다각형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은 평행사변형 법칙이에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A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화살표로 B 벡터도 이런 화살표대로 생겼다. 자, 그때 문제는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냐라는 게 문제로 출제가 보통 됩니다. 자, 어떻게 그리냐? 두 화살표가 주어지면은 일단 시점을 일치를 시킵니다. 시점이 이렇게 일치된 상태에서 평행사변형을 그릴 거예요. 요 A 벡터 있죠? 얘를 여기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립니다.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그 다음 똑같이 이 B 벡터와 평행한 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은 좀 똑바르지 않지만 이제 평행사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 시점 있죠? 얘네 둘이 겹쳐져 있는 이 점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끝점, 선을 2개 그렸을 때 만나는 이 점을 연결을 해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벡터를 C 벡터라고 부르잖아요. 빨간색. 얘가 바로 연산의 결과입니다. 만약 문제에서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해봐 라고 하면은 이 두 벡터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을 이어주면은
그게 바로 문제의 답이 됩니다. 쓰실 때는 얘의 크기와 방향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얘의 각도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문제에 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평행사변형 법칙은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 시점을 일치시킨 후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평행사변형 법칙이다. 그럼 다음 방법, 삼각형 법칙은 뭐냐? 삼각형 법칙. 평행사변형 법칙이 평행사변형을 그렸던 것처럼 삼각형 법칙은요, 삼각형을 그냥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문제는 이 두 벡터를 주고요, A 벡터와 B 벡터를 구하라고 문제에 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의 결과는 이미 알고 있죠. 결과는 얘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 C 벡터가 똑같이. 근데 방법만 좀 다른 것 뿐이에요.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한다. 자, 얘는 어떻게 그리냐? 삼각형을 그릴 건데요. 이 B 벡터 있죠? 이 B 벡터를 여기에 있던 애를 딱 떼가지고 이 위에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요. 얘도 B 벡터죠. 그러면 얘를 그냥 막 떼서 붙여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그게 바로 벡터가 같다라는 말의 의미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이 파란색 B 벡터와 이 검은색 이 B 벡터 있죠? 이 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점은 다르죠? 근데 벡터가 같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시점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검은색으로 적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할 바에는 뭘 하냐? A 벡터 그대로 고정을 시키고 파란색 B 벡터를 더하겠다라는 겁니다. 얘와 얘를 더할 건데 이걸 어떻게 더하냐? 이 상태로 처음 A의 시점, 이 B 벡터, 이동한 B 벡터의 끝점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C 벡터가 되고, 그럼 얘의 결과도 C 벡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평행사변형 법칙과 결과가 일치한다는 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는데 그중 이제 절반 부분만 우리가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고 방법만 다른 겁니다. 얘를 이제 한국말로 써보면은 B 벡터의 시점과 A 벡터의 종점을 일치를 시켜요. 그게 지금 이 파란색 B 벡터입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파란색 B 벡터를 그리라는 거예요. 이 파란색 B 벡터의 시점은 여기죠? 그리고 A 벡터의 종점은 여기입니다. 이 둘을 이렇게 일치를 시켜라. 그런 다음에 A 벡터의 시점, 얘의 이제 시점과 B 벡터의 종점, 얘네 둘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얘도 한국말로 써보면은 A 벡터의 시점과 B 벡터의 종점을 연결시켜라. 이게 바로 삼각형 법칙을 한국말로 한 겁니다. 평행사변형 법칙과 비교를 해보면 평행사변형 법칙은 얘와 얘의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하는 겁니다. 삼각형 법칙은 B의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연결을 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다음 다각형 법칙.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은 두 개만이었죠. 다각형 법칙은 3개일 때만 하는 건데 얘도 다각형을 그리는 건데 얘는 삼각형 법칙을 연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먼저 이제 적고 갈까요? 일단 얘는 벡터가 3개 이상일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삼각형 법칙을 연속적으로 쓰는 겁니다. 연속 적용이라는 말을 좀 쓸게요. 문제 이렇게 3개의 벡터를 주고 더한 걸 구하래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구하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A 벡터와 B 벡터를 일단 먼저 더해요. 얘와 얘 C 벡터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더해요. 어떻게 더하냐? 앞에서 구한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을 이용하면 되겠죠. 두 벡터만을 더하는 거니까. 근데 간단하게 삼각형 법칙으로 구해봅시다. 자, 삼각형 법칙 어떻게 구하냐? 얘는 두 번째 있는 B 벡터의 시점을 종점과 일치시켜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A의 시점과 B의 종점을 연결하면 되죠. 그럼 얘가 될 겁니다. 이걸 그려보면은 자, 점선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얘까지 우리가 구한 거죠. 자, 이거를 한번 묶어줄까요? 구했다는 표시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 벡터를 더하는 건데 그러면 얘와 얘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얘도 삼각형 법칙으로 이을 수가 있겠죠? 이 C벡터를 A 플러스 B벡터의 종점에다가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 C벡터와 이 벡터는 똑같은 벡터일 거예요. 삼각형 법칙으로 더할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얘의 시점과 얘의 종점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얘를 D벡터라고 하면은 이 결과가 D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잘 보시면요. 이게 A벡터고 얘는 B벡터죠. 얘는 B벡터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그래서 A벡터 더하기 B벡터를 구했었어요. 그리고 얘가 C벡터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이게 B벡터, 얘가 C벡터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결국 뭐였냐면은 요렇게 연결을 계속 시켜요.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점과 종점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한 번만 다시 얘기하면은 요 A벡터도 시점과 종점이 있겠죠. 그 다음 이 B벡터도 시점과 종점이 있을 거고 이 C벡터도 시점과 종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종점과 시점 연결하고 이 종점과 시점을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점과 종점만 연결을 쭉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바로 얘고 지금 얘가 다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다각형 법칙이라고 부른 겁니다. 뭐 4개 있으면 오각형이 될 거고 5개 있으면 육각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부분을 메꾸어 주면은 그게 바로 다각형 법칙이다. 얘는 문제 없이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복습은 여기까지 평행사변형, 삼각형, 다각형 잘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벡터의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